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고 날조를 그렇게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별궁 논란의 주인공이 되면서 아방궁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는 청사업 1인 시위를 막아서 과도한 의전으로 원성을 산 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권위적인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과 간부 등이 점심시간 구내 식당을 이용할 때 칸막이 2개로 직원들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 나면 벽 쪽의 테이블과 주변 사각 테이블 여러 개가 치워져서 평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 20여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홍준표의 전용석에는 빨간색으로 적힌 예약석 팻말이 오르고 영양사가 물과 수저를 미리 세팅해 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 시장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돼서 그 구역은 구내 식당의 별궁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청의 공무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시장님이 다 드시고 나가면 칸막이를 조금 옆으로 치우긴 치우는데 누가 거기를 앉겠느냐. 피크일 때는 땡볕에 10분 이상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기도 한다. 전임 권영진 시장 계실 때는 직원들이 먹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리를 비워줬을 뿐 다른 건 크게 불편한 게 없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반응을 했습니다. 참 못된 기사가 떴네요. 구내 식당의 직원들 대부분 식사하고 난 뒤에 12시 30분에 가서 같은 식단으로 구석진 자리에 가림막 하나 설치했다고 그것을 별궁이라고 하지 않나. 당신은 아방궁이라고 날조를 했잖아요. 왜 별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방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억울하죠? 자, 계속 갈게요. 시청 청사 내에 들어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시청 청사 밖에서 1인 시위하라고 원칙적인 지시를 하니 과잉 단속이라고 하지 않나. 시의회 참석을 위해서 동인동 청사에 갔을 때 의회 담당인 정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앞에 나와서 안내를 하니 그걸 과잉 의전이라고 하지 않나.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 개혁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정면으로 비판을 해야지 되지도 않은 가십성 기사로 흠집이나 내보려고 참 못된 심보네요. 그러면 스마트폰 뉴스 시대에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보지도 않는 통신 구독료를 전국 지자체마다 한 해 수천만 원씩 거둬가는 것은 올바른 처사인가요? 그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전국 지자체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자, 이 부분은 연합뉴스가 자기를 깠으니까 지자체마다 통신 구독료를 가져가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홍준표는 서민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은 홍준표의 태도가 계속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적인 스타일이 시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는 지난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2의 대구의료원 설립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제2의료원 설립은 노조 주장에 부하 내동을 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귀족 좌파 노조 탓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의료원 설립을 또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자업자득이죠. 자, 이렇게 대구 고담시로 들어간 홍준표를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대남의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는 이재명, 20%는 홍준표, 50%는 이준석 지지자다. 물론 경계들마다 겹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간 대깨준들이야 버리고 가는 게 맞지만 홍준표 지지자들, 홍카다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깨준들은 전혀 말이 안 통하는데 홍카다는 그래도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DC의 홍준표 갤러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홍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설득돼서 넘어올 리 없겠지만 그 홍준표의 민낯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홍준표의 민낯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표현하자면 홍준표는 진짜 모습이란 게 없는 사람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시각각 표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찌됐든 최근 홍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그렇게 날리다가
신공항 국비 지원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동시에 반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유승민을 공격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 지지자들로부터 현재 홍준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날선 비판이 쏟아지자 여간에서 페이스북에서는 댓글을 달지 않았던 홍준표가 오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준석 징계는 그 징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죄 추정이 아니고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이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글을 쓰시지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유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로 볼 수 있을 만큼 그 징계문이 써져 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안 먹힐 거다라고 조언했는데 뭐 알고나 떠들어 이렇게 면박을 준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더 남았던지 이와 같은 별도의 글을 올려서 요즘 세태가 워낙 이성보다 감정에 흐른다. 이런 쓴소리를 이찍남들에게 대깨준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찍남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홍준표 논란이 크게 일었고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많은 이찍남들이 홍준표를 손절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홍준표는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내가 호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앙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고 하니 관여해서 몸집을 불려야 중앙에서 대구를 깔보지 않는다고 칼럼을 쓰면서 관여하라고 독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페북 쓰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도 대구시정에만 집중하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는 것을 보니 참 할 일 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중앙정치에 내가 권고하는 것은 아직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프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프로가 될 때까지 선의로라도 좀 관여를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사고치는 이 윤핵관 권선동 장제원 대신에 노련한 내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코치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홍준표 지지자들과 이준석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겹쳤었는데 그 사이가 쫙 갈라지면서 분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딱. 자, 미세하게 들으시면 딱 이게 아니라 다음 뉴스라고 또박또박 읽고 있습니다. 최근 극우 유튜버 안정건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는 김건희 라인을 타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JTBC에서는 그 안수경 씨가 공무원법을 어기고 투잡을 뛰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문제의 안수경 씨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주식회사 지제스 SS그룹의 사내 이사로 재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재직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그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JTBC가 안수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겸직이 위법인 건 알았냐? 이렇게 물었지만 안수경 씨는 그만하세요 라는 답변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깜빵이야. 이렇게 깜빵할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둘씩 쌓이고 있습니다. 깜빵이야. 마치겠습니다.